입니다. 오늘 저번 수업에 잠깐 여러분들 안내했듯이 이번 수업은 특강인데 취업 특강에 대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학교 연구실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한테 안내 말씀을 드릴 건데 대경인재개발연구원의 박창규 총괄이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에 대한 특강 해주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요즘 같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서 취업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들을 제가 좀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오늘 우리 영남대학교에 직접 방문을 드렸고요. 요즘 코로나가 들어오고 나서 참 제일 가장 힘든 세대들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그 청년 실업률이 52만 명을 돌파를 했었고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기업에서 더 이상 인재를 채용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이미 코로나 시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여파들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앞으로 나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고 학창 시절부터 조금 준비를 잘 하신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라고 해도 기업에서는요 인재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지금도 인재를 채용하고자 채용 공고들을 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당연한 뭐 여러 가지 뭐 수업이라든지 지원도 해 드리지만 학교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할지언정 본인들이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방향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그리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취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나 대구가 고향이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취업 진로 직무 전문가, 해외 취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대학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방송에서도 우리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전략이라든지 창업 방향성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로벌 현장 실습이라든지 해외 취업 그리고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스펙을 키워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 접근하는 방법들 이력서 자소서 작성법 이력서 뭐 레주메 커버레터 영문 이력서 자소서 같은 것들도 제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취업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최악의 취업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업 빙하기가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 지속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과연 코로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꼭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즉,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내가 미래의 지구군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며,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전략과 작전을 설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취업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취업. 참 우리 돈에 쫓아가는 청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난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대기업 당연히 가면 좋죠. 당연히 돈도 많이 주고. 하지만 대기업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기업 역시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청년들을 공기업 채용으로 많이 늘리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기업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바로 공기업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근데 여기에 우리 같은 청년들을, 아직 경험 있는 청년들을 채용을 해간다?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한테 넘긴다? 국민수들은 적어들고.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즉,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실업이 어려우니까, 청년들 실업률이 높으니까 공기업 채용을 늘리겠다라는 게 그 전체가 다예요. 그럼 공기업에 가면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까요? 아니면 남들을 서포팅하는 일들을 할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정확히 보신 겁니다. 공기업 채용을 늘리면,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고 해서 공기업 채용을 늘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남 서포팅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정말 내 경력에, 앞으로 내 미래 직업군을 설계함에 있어서 내한테 커리어 경력 개발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직무가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기업 채용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잘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일, 여러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게 가장 큰 정답입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보세요. 사람 사용 설명서입니다. 참 웃긴 얘기죠. 예. 취업 스펙 구종 세트 한번 볼게요. 학벌, 학점, 어학 성적, 해외 연수, 직무 역량, 대외 활동, 자원봉사, 공모전. 마지막이 뭡니까? 취업 성형도 있습니다. 취업 성형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취업 성형은요,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고 취업이 잘 안 되니 내가 성형 수술을 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네이버에 이렇게 보면 뭐 취업대학교라든지 스펙업이라든지 취업에 관련된 커뮤니티 카페를 많이 들어가 보실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메인에 뭐가 있죠? 광고들이 나와 있죠. 예, 뭐죠? 성형수술 뭐 있는데 이런 병원에 대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취업 스펙 구종 세트를 나타내는 것 중에 취업 성형입니다.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벌도 높아야 돼요. 그래서 편입을 하신다라든지 대학원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미친 듯이 예, 학교 수업에 올인을 해서 학점을 올립니다. 어학 성적도 필요하죠. 토익은 기본이거니와 오픽, 토스, 어학연수 가야죠. 네, 어학연수 가셔야죠. 예, 직무 역량 자격증도 따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심지어 공모전도 가야 되고, 이게 스펙 구종 세트였습니다. 자, 였습니다. 즉, 과 뭐죠?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네. 이 글자를 잘 못 쓰겠네요. 마우스로 하니까. 네, 여러분들 대면으로 만나서 강의를 해드리면 참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이제 과거에 취업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보는 스펙 구종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대한민국에 NCS라는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스펙 필요 없다 이거. 이거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는 이유가 취업 때 핵심 키워드 8종 세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 전공 플러스 성적. 네. 그다음 인턴십, 직무 역량, 글로벌 역량,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으로 나뉩니다. 전공 플러스 성적은 뭐냐면, 내가 4.5 만점에 4.0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봅니다. 학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케팅을 지원하고 싶어요. 나는 인사 조직 관리를 지원하고 싶어요. 나는 외식 산업 쪽에서 좀 R&D 파트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이런 나는 국제 통상학에서 나는 관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학교에서 거기에 관련된 전공 수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성적을 본다라는 겁니다. 성적 플러스 우리가 레포트를 제출했다라든지 아니면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했던 결과를 본다라든지 즉 이 포인트를 본다라는 거지, 학점이 높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인턴십입니다. 인턴십. 제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내용들입니다. 인턴십. 자,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라면 과연 실무 경험도 없는 친구들을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내가 아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월급 줘야 되지요, 일 가르쳐 줘야 되죠, 뭐 또 회식해 줘야 되죠, 뭐 밥도 사줘야 되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에서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갖춘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잘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인턴십 제도,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현장 실습, 뭐 심지어 해외 인턴, 글로벌 현장 실습,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IPP 일학습 병행제. 이런 제도들을 왜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까? 지금 벌써 기업들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직무 역량입니다. 위에도 직무 역량이 있었고 밑에도 직무 역량이 있죠. 예, 과거의 직무 역량은요, 자격증으로 거의 분류가 됐습니다만 지금의 직무 역량은 경험과 경력을 70% 차지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직무 역량을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인턴십, 현장 실습, IPP, 일학습 병행제. 여러분들 교수님들 찾아가시면 이런 정보들 다 주십니다. 그리고 대학의 취업센터나 경력개발센터, 국제교류센터에 가시면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아이고 뭐 그냥 이래 있다가 4학년 돼서 준비하지 뭐.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취업센터, 대학 일자리 센터, 예, 경력개발센터를 꼭 찾아가셔서 이런 기회들이 있는지도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 또 이런 정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데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런 경험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죠? 글로벌 역량. 자, 보세요, 여러분.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듭니다. 그죠? 예, S 편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을 우리나라에 팔아먹으려고 만들까요? 그렇죠.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상품이나 제품들은요, 내수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겨냥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현재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과연 취업을 할 때 뭘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역량입니다. 글로벌 역량은 어학 능력이 잘한다라는 게 글로벌 역량이 아닙니다. 좀 내가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이 글로벌 역량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과연 해외에서 경험을 조금 있다라면 충분히 글로벌 역량들에 대해서는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직무 적합성입니다. 강의하는 저를 좀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전공이 회계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나 98년도 한국공인회계사, 2001년도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이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KPMG라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제가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기획조사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 경험에 대해서. 그랬는데 자꾸 이제 강의 요청이 막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 저는 회계사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무대 앞에서 서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저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사와 한국은행을 때려치웠습니다. 예, 왜? 앞으로 살면서 내가 지위와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뭐 70, 80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왕 앞으로 이렇게 할 거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직업군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전공을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내하고 잘 맞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여러분들이 대학과 전공이 선택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죠? 저 역시나 제가 회계학을 선택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성적에 맞춰서 회계학과를 전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 그 일이 저하고 맞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고 제가 터닝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기업에서 내가 인재를 채용을 함에 있어서 직무 적합도를 보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 직무에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아마 지금 여러분들 4학년들이라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소개서 5대 항목으로 진행되지만 예, 성장 과정, 뭐 학창 시절, 뭐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및 포부. 지금 기업들은 뭘 보죠?
왜 이 직무에 지원했는지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오죠. 즉 뭡니까? 직무 중심 채용으로 직무 적합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과연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 내하고 잘 맞을지, 나는 성격이 외향적이야. 난 성격이 내향적이야. 난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싫어해. 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해.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과 세월이 지나면서 행동 변화적 성향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내가 직무를 어떻게 방향성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어렵죠? 어려우시면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우리 학교에도 오셔도 되고요. 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조직 적합도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기업에, 조직에 입사를 했더라도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제 탈락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우리 남학생분들 계실 겁니다. 집에 양복이 한 벌씩 있으실 겁니다. 그죠? 예. 양복 입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죠? 예. 불편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가시면 양복 입고 가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양복을 잘 안 입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가 면접 보러 가면 양복 입고 가면 불편하겠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면접관들도 불편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대학교 4학년이 됐으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즉 사회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4학년 정도 됐으면 이제부터는 뭐 꼭 양복 입고 다니라는 소리 아닙니다. 옷이라도 조금 더 깔끔하게 학교에 모자 쓰고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게 내한테 정상, 자기는 편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면 회사 갈 때 모자 쓰고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차려 입습니다.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투,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보는다라는 게 바로 이 기업들이 이제 채용할 때 보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해외 어학연수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대외 활동, 쓸데없는 대외 활동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자원봉사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력서에 한 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즉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학점, 교육 평준화로 인해서 학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직무를 설계를 할 것이며 이 직무에 대한 경험, 즉 역량을 얼마나 증대시킬 건지에 대해서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은요. 코로나가 와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10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이 시스템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걸 좀 지워야겠네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실제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뽑은 불필요한 스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 극기 및 이색 경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카스배 국토대장정. 저는 그런 경험들을 대외 활동으로 막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내와 끈기심이 강합니다. 지금 뭐죠?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딱 필요 없다라고 나오시죠, 그죠? 예, 필요 없는 경험입니다. 한자 한국사 필요 없죠. 석박사 글쎄요. 학벌 그죠? 예, 다. 자, 회계사 등과 같은 고급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고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회계사 등과 같은 고급 자격증들은요,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취업에 막 준비하면 나 합격했으니까 해야 돼. 나 지원해. 근데 회계사 등과 같은 고급 자격증들은요, 시험에 합격할지언정 1년 이상의 경험이 없으면 라이센스 효력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고시 공부를 몇 년 정도 하고 2년 정도 하고 나머지는 합격을 하고 나서는 나머지 한 1년 정도는 실무 경험을 쌓겠다라는 이런 커리어 로드맵도 여러분들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인사 담당자들이 뽑은 필요한 스펙이 뭘까요? 뭐죠? 그렇죠. 인턴 경험입니다. 그리고 관련 전공도 중요하죠. 전공이 바로 뭐죠? 직무 적합도. 즉 인턴 경험과 전공을 많이 보는 이유는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호한다라는 것. 또 뭐죠? 아르바이트 경험. 저 인턴십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경험도 여러분 직무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꼭 내가 직무 경험을 대학 다닐 때 직무 경험 쌓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잡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과연 그 기업들이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It's your turn.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대학교 때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여러분 설계합니다. 취업도 좋고요. 창업도 좋고요. 이제 설계합니다. 어떻게 설계하냐면 국내에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까지 다 뽑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외국계 기업들 아주 많습니다. 구글 코리아도 있고요. 뭐 스타벅스 코리아. 이런 외국계 기업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도전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즉, 해외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나 또 국내에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계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열어놓고 준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성공 취업의 전략은 국내 취업을 하셔도 되고 외국계 취업을 하셔도 되고 해외 기업에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럴